안녕하십니까. 2023 대입 주요 전형 특징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대입 상담 교사단 교사 김장수입니다. 선택형 교육과정에 따른 문이과 통합수능 2년차를 맞이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입시판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른 변화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개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시 및 정시 모집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대입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그리고 대학별 대입 특징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서울 주요 대학과 직업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및 정시 모집 일정입니다. 수시 모집은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정시 모집이고 2월 달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1회씩 최대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수시에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보는 대학은 6회 지원에 구애를 받지 않은 대학입니다.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입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2월 추가 모집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4년제 정시 등록을 포기하면 2월 추가 모집 지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입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모평 시험이 8월 31일로 당겨졌고 9월 13일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은 11월 17일이 되겠죠. 수능 성적 통지표 12월 9일에 발표합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시 등록 기간입니다. 그리고 12월 26일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21시까지 통보를 했는데 올해부터 18시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 2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2월 6일이고 정시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역시 2월 16일이고 18시까지입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8일입니다. 전국 연합평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4일 연합평가 시작합니다. 4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연합평가 있고 8월 달에 8월 31일 9월 모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수능이 있고 수능을 제외한 나머지 모의고사는 총 6회가 되겠습니다. 6월 모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월 모평의 시험 범위가 거의 수능 범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을 목표로 해서 수능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모평의 경우는 모평의 성적표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이 수시에 원서를 쓰게 되는데 여러 입시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점수와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입 환경 변화와 그 대응 전략 첫 번째 학력 인구 감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학령 인구가 꾸준히 감소되고 있고 정원은 거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학생 수가 44만 7천 명 정도,
학령 인구는 여전히 감소되고 있고, 하지만 모집 정원은 2,571명 늘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학생을 다 뽑지 못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증원시켜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는 줄었는데 모집 정원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수시 모집 인원이 한 1,395명 늘고 정시에서는 825명을 증가시켜서 뽑게 됩니다.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인원이 한 8,600명 이상 더 뽑게 되고 정시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8,000명 이상 적게 뽑게 됩니다.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 고3 학생들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내년엔 또 34,000명 정도 더 줄어들게 되어서 원래 고3 학생들은 혹시 재수라도 하게 되면 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좀 더 도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끝내도록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정원은 거의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인구가 줄었다. 이러면 내신 교과 등급별 인원이 감소합니다. 말하자면 학생들 수가 100명일 때 1등급은 4명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만약에 50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1등급의 인원수는 2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수능 응시자가 줄어드니까 수능 등급별 인원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최저 충족률이 떨어집니다. 최저 충족을 충족시킨 아이들이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최저 기준을 완화시키는 대학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을 완화시키면 작년에 비해서 최저 충족률이 높아져서 입시 컷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기별 전형별 선발 비율을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학생부 수시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의 경우는 수능 위주 전형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전형별 선발 비율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게 되면 수시에서는 수도권은 역시 종합전형, 교과전형 순서가 되겠죠.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전형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정시도 35% 정도 되지요. 그리고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주요 16개 대학은 40%로 정시 학생을 선발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거의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고 정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비수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시로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합격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 빨간색 그래프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수시 이렇게 정시도 이렇게 늘었다.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는 수시의 인원이 8,000명 이상 늘었고 정시는 8,000명 이상 감소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입니다. 수도권은 정시 선발 인원이 대체로 증가했고 그리고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늘었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늘었습니다. 역시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정시 전형 40%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전형, 교과 전형의 순서가 됩니다. 대입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두 번째,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변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작년부터 학생부의 대입 반영 항목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교육의 영향도 줄이고 학교별 또는 교사별 차이에 따라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과 후 기재 그리고 자율동아리 연간 한 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없고요. 진로 희망도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교내 수상은 학기당 한 건만. 여러분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죠. 아무튼 항목 이렇게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어들었으니까 내신이 중요하고 교과세 특이 그만큼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율동아리가 큰 의미가 없고 내년부터는 자율동아리가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규동아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3월 달부터 교내 대회 일정 그리고 내용을 확인해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그런 대회를 하나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입 환경 변화 대응 전략 세 번째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시면 왼쪽에는 교과 영역입니다. 오른쪽에 창체 영역인데요. 교과에는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있고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은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것이죠. 선택 과목은 2, 3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 상대 평가를 하는 과목이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ABC 성취도로 평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2, 3학년 때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전문교과 중에 전문교과 1은 일반고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어쨌든 이 교과 수업을 일주일에 주당 30시간 공부하게 되고 창체활동은 4시간밖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세특의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과 세특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의견들, 그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 학기에 8과목 정도 되니까 8명. 그래서 1년에는 거의 16명. 이 정도 되겠죠. 그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평가, 그것을 창체 동아리보다는 더 비중 있게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 이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수업 활동, 수업 태도,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표기 방식, 변경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고3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인문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따른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수학교과와 과학 교과목의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이수 여부, 또 위계에 따른 선택 이수 여부를 종합전형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지원 조건을 두고 있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유 분리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보시면 물리투와 기하, 이것이 진로 선택 과목이지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만 나옵니다. 표준 편차는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취도 ABC로 나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는 20은 수강자 수가 되겠죠. 성취도 A라는 것은 원점수 80점 이상이고 B는 60에서 80, 그리고 C는 60 미만이 되겠죠. 갈로 안에 30%라고 하는 것은 성취도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입니다. 학생 수의 비율. 그래서 20명이 수강했으니까 학생 수는 6명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0, 10명이 됩니다. 대학에서 종합전형에서는 이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할 때 원점수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 성취도, 그리고 학생 비율까지 감안해서 보게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쓰게 되면 합법과 작문처럼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 등급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 A, B, C도 정량화시키거나 정성평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진로 선택 과목을 교과 정성평가하는 대학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도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작년부터 ABC로 반영한다고 했죠. 종합전형의 경우는 일반 과목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기도 합니다. 학업 태도 측면에서는 자발적인 의지와 태도, 그리고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선정하고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세워서 이행했는지 그 과정을 보고, 성취도, 원점수 평균, 이수자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넓게 탐구했는지, 탐구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교육과정에 없는 과목은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려는 노력을 보였는지, 그리고 당연히 그 교과의 성취도까지 보게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정량화시켜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정성평가, 소리평가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나 성균관대가 그렇습니다. 반영 비율도 대학마다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성취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등급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경북대 같으면 1등급 25점, 2등급 15점, 3등급 5점, 또는 일부 대학에서는 A를 1등급, B를 2등급, C를 3등급으로 이렇게 부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성취도별 분표 비율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고려대, 서강대와 같은 대학도 있습니다. 반영 과목 수도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세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단위 수도 학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수도권 주요대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입니다. 단위 환산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장 많네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학은 올해 바뀐 대학입니다.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 방법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건국대 정성평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량평가하지 않고 정성평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려대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A는 1 플러스 100분의 A 학생 비율,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를 받은 학생 수 비율이 20%고 B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30%일 때, 만약에 학생이 B를 받았다면 A 학생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 다시 말하자면 20%니까 4%가 1등급이고 11% 안에 2등급, 23% 안에가 3등급이니까 3등급 플러스 B까지 누적 비율이니까 20% 플러스 30% 해서 100분의 50이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0.5등급 해서 3.5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에 B를 받게 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입 환경 변화, 문이과 통합 수능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실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응시해도 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자연계는 미적 기하를 응시 조건으로 두는 대학이 많고, 그리고 과탐 2과목을 응시 조건으로 두는 그런 대학도 많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미적과 기하를 응시 조건으로 두고 있는 대학이 수도권 주요 자연계 모집단위, 그리고 지역대학은 의약학과, 그리고 일부 선호학과에서는 미적 기하를 자연계에서 응시할 때 응시 조건으로 수능 응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굵게 표현된 대학은 수도권 대학이고요. 그리고 빨갛게 표시가 된 대학은 지역 거점 국립대입니다. 모두 58개 학교입니다. 인문 계열 학생들을 한의학과로 선발하는 일부 대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 외에 나머지 전 모집 단위, 그리고 위 대학에서 자연계 모집 단위와 인문계 모집 단위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자연계 우수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탐구입니다. 수도권 자연계 모집단위 그리고 지역의 의학학과 그리고 일부 선호학과에서 과탐 2과목을 응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밑줄 친 이 대학은 과탐 과목에 있어서 과탐 1, 2를 응시하게 되면 동일한 과탐 과목 1, 2를 응시하게 되면 인정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이렇게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가지고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대학이 보입니다. 성균관대, 강원대, 전북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수학의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선택형 수능에 따라서 수학의 경우는 공통과목 수원수투 그리고 선택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확통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학생이 있고 미적을 선택해서 100점 맞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보통 미적이 확통보다는 훨씬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이 좀 손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미적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더해줘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 성적이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 성적보다는 좀 높겠죠. 그래서 점수를 보정해 준다. 그러기 위한 공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통 과목의 원점수를 표준 점수화하고 그리고 이 조정한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만들어서 공통 과목에서 배점 74%니까 0.74 곱하고 선택 과목의 조정 원점수의 표준 점수에서 0.26을 곱해서 합하면 표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만약에 147점이 나왔다. 147점이 100명 중에서 147점 맞은 학생이 1명이다. 그러면 1%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위가 9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점수에 따른 도수를 누적 도수를 가지고 100분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작년에 국어 수학 선택 과목별 인원수 그리고 비율 수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이 70% 정도 됐고 언매는 30%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화법과 작문이 30%고 언매가 오히려 70% 됐습니다. 그 수학의 경우는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50%나 됩니다. 미적분은 40% 정도고 기하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등급의 표준 점수 최하점이 131점이죠.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147점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에서 1등급의 구분 점수가 137점이죠. 여기까지가 4% 안인데 1등급 내에 전체 인원이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 1등급 받은 수학생들이 1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확통을 선택해서 1등을 받은 아이들은 5.8% 정도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원점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울진학지도 연구에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한 6% 정도, 그러니까 한 1,000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 그러니까 자연계 성향의 아이들은 자그만치 17,0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연계 최상위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 갈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난 거죠. 점수가 아주 많이 인플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계 합격선이, 예상 합격선이 합격컷이 올라가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계 우수한 학생들이 인문계로 가게 된 겁니다. 인문계는 오히려 수학 성적 때문에 최상위급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수가 줄어든 거죠. 미적 기하를 선택하고 인문계로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수 아이들이 인문계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대도 거의 50% 정도, 연고대도 한 50% 정도의 아이들이 인문계열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등록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서울대 합격하고 등록할 때는 의학학계열 합격해서 그쪽으로 그렇죠 등록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구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법과 작문 언어 매체의 경우도 보시면 언매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내에서도 표준 점수가 최하점은 131점이고 최고점 만점이 149점이니까 자그마치 18점 차이가 납니다. 같은 1등급이라도 표준 점수를 몇 점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국어도 엄청난 불수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정시 지원을 위한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분포를 예측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파란색이 미적 기하를 응시한 학생이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실제로 상위 수도권 대학교에 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대 30-40% 이상 교차 지원한 학과가 생겨난 거죠. 여기 보시면 중경 외시 382점 정도 예상했었는데 서성한 쪽이 378점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죠. 이런 학생이 그쪽으로 가고 심지어는 연고대까지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과 학생의 최저 기준 충족률이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미충원하지 못한 그런 일부 학교에서는 정시로 이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재수를 고민한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시 입결 컷이 다소 상승할 것이고요. 인문계열 교차 지원 이런 현상은 올해도 지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문과 최상위 학생하고 N수생 학생들은 미적 기하를 선택할 개연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유불리가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 중에서도 재수생 중에서도 우수한 아이들이 미적 기하를 선택함에 따라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집단의 수원 수2의 평균 성적이 올라가서 결국은 조정 원점수 값이 올라오고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 재학생 그리고 미적 기하의 응시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상 이미 수학의 선택 과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독학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통 과목의 비중이 역시 높습니다. 수원 수2의 비중이 74%쯤 되니까 공통 과목의 고득점 전략을 쓰는 게 차라리 맞겠다. 아니면 수시의 경우는 수학을 포기하고 국영탐으로 체제를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는 다행스럽게 체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체제 완화했죠. 물론 체제를 완화하게 되면 입시 컷은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시 반드시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정시 수능은 졸업생이 수도권 같은 경우 60-70% 졸업생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학생 같으면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되는 학생 같으면 최소한 안정지원 2개 이상은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최저 기준이 좀 높은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최저 충족을 시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입 환경 변화,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도입을 법제화하면서 교과 전형 위주의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수도권에서 10%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올해부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점차 지역 균형 교과 전형에서 교과 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기준도, 추천 인원도 확대되고 있고요. 최저 기준도 좀 변경되고 있는데 완화하는 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를 보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평가 20% 반영하고 있죠. 최저는 완화시켰습니다. 인문은 삼합 5에서 삼합 6, 자연은 삼합 6에서 삼합 7로 완화시켰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정량평가 80에다가 정성평가 20을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평가는 진로 선택감이나 전문 교과 과목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특을 보겠다는 얘기죠. 최저 기준도 이렇게 2기합 5에서 3기합 5 또는 3기합 6으로 강화 또는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영어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최저가 완화됐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경희대의 경우 교과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30% 그리고 최저는 2기합 5입니다. 그리고 건국대 서류평가 30%, 동국대 30% 반영합니다. 경희대의 교과 종합평가를 알아보면 학업 역량 60%, 진로 역량 40%를 반영합니다. 학업 역량에는 학업 성취도, 태도, 탐구력, 자기주도성 이런 것을 보게 되고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성취도, 교과 활동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도와 교과 세특, 진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선택 과목에도 교과 세특을 활용해서 교과 정성평가를 하게 된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정성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 20%를 보는데 교과 전형의 스타일이 아니고 종합전형 스타일처럼 서류 기반의 면접을 본다는 것입니다. 서울대에서 원래 정시에서도 정시 직윤, 성시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하게 됩니다. 정시 직윤에서는 수능을 60점으로 환산하고 교과는 40점으로 환산합니다. 수능 점수 35점을 기본 점수로 해서 수능 점수는 15점 범위에서 결정이 되고 교과 성적은 10점, 30점이 기본 점수이고 10점 범위에서 교과 성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정시는 1단계 수능 100에서 수능 80, 교과 20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능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는 15점이고 서울대 같은 경우 교과 평가는 최대 10점인데 교과 평가는 AAAB, BB, BC, CC 이런 식으로 해서 10점, 8점, 6점, 3점, 0점으로 점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교과 이수, 그리고 교과 성취도, 그리고 교과 활동, 충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전에 합격 사례를 통해서 정시 직윤의 교과 정성평가의 영향력을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수능 환산 점수가 400점이었죠. 해마다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변환 표준 점수를 탐구해서 보지 않고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점수의 최고차는 15점이고 교과의 최고차이는 10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합격생과 불합격생의 점수 차이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 평가에서 한 등급 간 2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과에서 교과 성적에 따라서
합격 언저리에 있는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교과 정성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 의해서 충분히 당락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국 수능 성적이 우선 높아야 하겠죠. 구체적인 모집 요강이 5월 달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선발의 추천 인원 제한에 따른 구분입니다.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있고요.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 인원이 제한된 대학의 경쟁률이 대체로 좀 낮을 수 있지만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이화여대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좋으나 최저 기준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여기 연세대, 한양대, 동국대, 이화여대를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신이 좋고 최저 기준이 자신 있는 학생, 물론 여기 지원해야 되겠지만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저 기준이 높은 고려대나 서강대 이런 대학교에 자신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11개 대학 지역균형 전형 선발입니다. 서울대 올해부터 일괄 전형에서 단기형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일단 3배수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울대는 일반적으로 경쟁률 자체가 3.45대1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아주 높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11개 대학교 원서 쓸 때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원서 쓸 때는 졸업생 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경희대는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교에 고3 학생들이 지원하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 10%, 그러니까 거의 추천 인원 제한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중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경희대 소리평가 반영한다고 얘기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을 대비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학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을 선정할 때 내신 위주로 아마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남은 한 학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겠고 조만간에 발표하게 되는 대학별 입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균관대, 경희대는 내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최저도 있기 때문에 최저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서류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류평가도 준비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내신이 아주 좋다. 하지만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연세, 한양, 이화여대 그렇게 원서를 쓰면 되겠고 한양대는 1점 초, 중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화여대는 아까 면접 학생부 종합형 면접이라고 얘기했죠. 서류 기반 면접. 연세대는 면접이 좀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수능 이전이라서 원래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학생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없는 대학교에 신경을 써라 그랬고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최소한 기말고사가 끝나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은 수능에서 자신 없는 과목은 버리고 한 3개나 2-3개 정도만 준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내신이 낮다면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는 홍익대가 세계합 7입니다. 학교 레벨에 비해서는 최저 기준이 제법 높다고 본다면 내신이 좀 부족할 때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면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있는 전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학생들은 편한 전형을 지향하니까 면접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면 면접, 수능까지 준비해서 합격을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 역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입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6번째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의 변화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지역 균형 선발 전형 아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이라 하는 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도권 아이들이든 비수도권 아이들이든 학교마다 다 고등학교마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권 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은 대구 경북권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아이들은 이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만의 리그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지방의약학계열, 그렇죠? 거기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최소한 입학 비율 40%를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간호학과는 30%고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40%.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상당히 지역의 의학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우수한 아이들이 지역 인재 전형으로는 원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북대, 대구가 들어올 때는 이미 40% 완성했고 계대 좀 부족하죠. 동국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의학과 좀 부족하죠. 그리고 경북대 약학과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가톨릭대, 영남대 좀 부족합니다. 아마 모집 요강 발표할 때 인원수를 더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한의학과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11%, 동국대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교과든 종합이든 많이 느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2023 주요대학교 대입 특징과 변경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개 대학 전반적으로 보시면 교과 전형 좀 늘었고요. 그리고 종합 전형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형 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교 전형 방법하고 변경 사항 위주로만 안내하겠습니다. 고려대 학업우수자 전형입니다. 1단계 6배수로 뽑고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30% 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서류 20% 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저 완화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인문 3개합 6, 자연 3개합 7입니다. 학업우수자 전형은 4개합 7, 4개합 8, 자연은 4개합 8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부터 사이버 국방 학업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은 고려대에 최저가 없는 유일한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이거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서울대의 경우 일괄 전형에서 단계형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시는 나군으로 작년부터 이동했고 원래 최저는 직윤의 최저는 3개합 7입니다. 정시 직윤 신설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고려대 작년 학교장 추천 지원율이 11대 1이었습니다. 실질 경쟁률은 4.6대 1. 충원율 확인하시면 되고요. 역시 충원율은 자연히 더 충원율이 많습니다. 의학 계열로 이렇게 넘어가는 학생이 있어서 충원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합격자의 평균과 75% 컷입니다. 인문은 1.64고 75% 컷은 1.85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선은 합격 컷은 거의 2점대 되는 학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1.5, 1.68입니다. 학업우수 전형은 최저가 아주 높죠. 4개합 7, 4개합 8이니까 경쟁률은 18대 1입니다.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은 일단 18대 6에서 출발해서 1단계 6배수니까 6대 1로 바뀌었겠죠. 작년에 5대 1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지 않은 학생 그리고 면접을 보았다 하더라도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 면접 보고 최저 충족한 학생들만의 경쟁률로 따져보면 1.8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단계만 통과하고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면 고려대는 웬만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 2.17이고 75%는 1.87입니다. 그러면 학과에 따라서는 3등급을
합격 컷이 3등급 넘어서는 학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계는 인문계보다는 역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추천 인원수 늘렸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원래부터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에서 오히려 세계합 6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약학과 그리고 미래산업약학과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기합 5. 최저 기준만 맞추면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서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학교장 추천 10% 늘었고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세계합 5로 아주 높습니다. 최저가 강화됐다 완화됐다 학생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인문은 어쨌든 영어를 포함해서 세계합 6 그리고 자연은 과탐 한 과목 각각의 과탐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4개의 영역 중 세계합 6등급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한양대 보시면 지역균형 균형 발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최저가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양대 지균에서의 충원율은 인문은 한 166%, 국교과 거기에서 많은 학과는 534%, 그러니까 5바퀴 이상 돌았다는 얘기죠. 자연계는 50%, 실내건축학과, 그 다음에 수교 같은 경우는 600% 이상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 100명일 때 733등도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평균 성적은 인문은 국교과가 평균이 1.14, 그리고 관광학과 1.66, 그리고 자연은 1.09, 생명공학과, 의료학과 2.01 등급 정도 됩니다.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중원 합격률이 높아서 후보로 있다가 합격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립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 좀 바뀌었죠.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서류형은 자소서는 쓰는데 면접이 없습니다. 추천인은 늘었습니다. 추천인은 늘면 경쟁률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균에서 이론과 환경, 원해, 건축, 교통, 조경학과는 수학의 선택의 기준, 제한이 없다는 것. 그래서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합 7. 중앙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의 최저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세계합 6에서 세계합 7로 완화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한국외대 20명이니까 거의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한국외대 같은 경우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 등급과 원점수 중에서 둘 중에 좋은 거 하나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92점을 맞았는데 등급은 2등급을 맞았다고 하면 등급으로는 2등급이지만 원점수는 90점 이상이 돼서 1등급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점수 92점이니까 1등급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는 내신 성적이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원점수가 이렇게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특목고 중에서 외고 학생들은 원점수가 좀 높은 경향이 있죠. 한국 외대니까 아마 외고 학생들을 의식해서 이런 구조로 학생을 뽑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캠퍼스에 올해 처음으로 최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 개 3등급이니까 작년에 입시 결과보다는 다소 컷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외대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 분포입니다. 서울 캠퍼스는 LD 학부 1.42에서부터 중국어 교육 2.2 정도. 그 다음에 글로벌 인문은 2.28에서 3.22. 글로벌 캠퍼스 자연은 2.1에서 2.62 정도 보였습니다. 경희대 지역균형 인원수, 선발 인원수가 바뀌었습니다. 5%. 그 다음에 추천 인원수가 바뀌었고 원래부터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소리평가 확인하시면 되겠고 건국대 소리평가 30% 들어갑니다. 최저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최저 기준이 있었는데 올해 지균에서 최저가 폐지되어서 합격 컷이 다소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 보시면 아까 인문에서 최저가 제법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신 조금 약한 학생도 한번 도전적으로 지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강대 보시면 서강대의 중요한 특징은 다전공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종에서도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으로 전공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전공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여러 개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최저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집 요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는 최근에 최저 기준을 잡아놨다가 모집 요강 때 자꾸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서류종합평가 30%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이렇게 바뀌었죠. 계열별 4명에서 총 8명 학생들을 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여대 2개 합 5 확인하시면 되겠고, 연세대 추천형이 5%입니다. 1단계에서 60, 면접 40%인데 최저 없습니다. 이 면접은 재시험 면접입니다. 근데 면접이 수능 전에 있어서 학생이 상당히 부담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수능에 자신이 없는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은 과감히 추천 전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제 내신 최상위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전형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직윤이죠. 서울대 뽑는 인원수가 한 101명 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습니다. 점점 더 직윤으로 학생이 합격하기가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연세대 그렇죠. 작년에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면접 일자가 수능 이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수능에 큰 미련을 두지 않는 학생, 그리고 내신이 좋다면 재시험 면접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BS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접 출제의 방향, 그리고 출제 경향, 그리고 교과서 어떤 교과서 몇 단원에서 무엇을 응용해서 출제했다라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는 졸업생도 추천이 가능하죠.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아마 경쟁률도 비슷하거나 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최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입시 컷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도 띌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원래 차세대 통신공학과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삼성전자와 협약이 되어서 졸업과 동시에 채용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 그렇죠. 등록금 반값이죠. 사립에 비해서. 기숙사비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선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권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출신지에 관계없이 대구 경북권에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공공기관, 공공기업이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다 이전을 했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한 30%, 앞으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40%, 50%까지 뽑게 됩니다. 이 공사, 공기업, 여기는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꿈의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노동 강도는 공무원 수준이고 임금은 사기업 수준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꼭 수도권만 목매달지 말고, 그렇죠? 지역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공기업 한번 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충청권입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많은 공기업이 51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대전 30%. 그 다음에 경북대 보시면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과 더불어 공공기관 합격률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이쪽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충남대 보시면 그렇죠. 대기업에도 그렇고 공공기관 26%.
그 다음에 부울경 공기업 공공기관 보시면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그렇죠? 작년에 말이 많았던 LH공사 채용 방법입니다. 그렇죠? 도시공사. 이 진주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인재, 일반 지역 대학에 졸업한 국공립대학만이 아니라 사립대학교 졸업해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일반 전형으로 원서 쓰고 그렇게 해서 공기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북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북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한 것이 작년과 달라진 변경사항입니다. 경북대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최저 기준이 상경계열 같으면 상경계열은 세계합 6이었죠. 그리고 행정학과를 비롯한 사회과학대는 세계합 7이었습니다. 사범대도 세계합 7이었고. 근데 원래 2계합 5로 다 바뀌었습니다. 일부 학과는 2계합 6이 되었죠. 그래서 최저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최저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은 입시 컷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최저 기준을 충족시킨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에 세계합 9였는데 올해는 2계합 6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의치수약은 작년하고 세계합 3 등급은 똑같은데 거기 보시면 과탐을 반영한다. 반드시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입시 컷이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대입니다. 부산대의 경우는 거기 보시면 인문이 좀 2계합 4가 되었고요. 경영학과는 세계합 6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경영학과는 세계합 6이고 인문은 2계합 4로 좀 완화되었는데 경북대보다는 역시 최저 기준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계는 수학 포함해서 2계합 5입니다. 그렇죠? 수학 포함하고 안 하고 또 차이가 있겠죠. 경북대보다는 최저가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보통 국영탐, 그렇죠? 인문은 국영탐, 자연은 수영탐에서 세계합 11, 12인데 최저 기준은 좀 낮은 것 같지만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탐구 등급 맞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최저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는 좀 다르죠. 인문도 국수영탐입니다. 어쨌든 세계합 12. 인문에서 수학을 또 반영한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인문에서 수학에서 최저 기준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를 지원할 때,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교과 성적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과에서 한국사 포함하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수영사, 한국사 포함하고 자연은 국수영과 한국사 포함하고 그 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는 기술, 가정, 제2외국어, 정보, 한문 거의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대는 인문은 국수영사, 자연은 국수영과인데 1학년 때는 공통과학 인문 들어가고 자연은 1학년 때 공통사회가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부산대, 충북대는 인문은 국수영사,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가 되고 부산대는 한국사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대학은 국영수사과, 거기에서 한국사가 포함한 경북대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경북대, 부산대 지원 전략 보시겠습니다. 경대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입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신 3점대 등급의 아이들이 이제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학종과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3점대, 작년에는 사실 4점대 5점 초반 아이도 경영학과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그런데 보시면 상경계열이 2계합 5로 바뀌었기 때문에 3점대도 좀 힘들 수 있다. 합격이. 그리고 일부 인기학과도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균 그 학종 동시에,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하고 학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아니면 부산대 경영학과 최저 기준이 가능하다면
세개합 6이니까 부산대 경영과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산대 경영과는 한 4등급 때도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항상 낮았던 과목에 주목해서 경북대를 꼭 원한다면 이런 과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이 낮으면 부산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겠죠. 경북대보다는 최저 기준이 높아서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 컷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논술 실질 경쟁률이 계속 하락해 왔는데 올해는 최저가 좀 낮아서 다소 경쟁률이 좀 실질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논술의 영향력이 커졌다. 그 다음에 커질 것이다. 약간은. 그 다음에 자연계열 이학과, 그렇죠. 이학과는 문이과 관계없이 수학의 확통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과죠. 그렇지만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자연계열 B학과는 수학도 관계없고 사탐, 과탐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문이과 교차 지원이 충분히 문과 학생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됩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간호학과는 부산대는 과탐을 해야 되고 경북대는 관계가 없다는 거. 이번에 부산대입니다. 자연계 내신이 낮고 낮은데 4개의 영역까지는 준비를 못했어. 그러면 수시에 올인을 해야 되겠죠. 수학 미적분은 포기를 안 했다면 딱 부산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산대 공대도 쓰고 공대나 아니면 부산대 내신이 낮기 때문에 공대가 어렵다면 부산대 경영학과 세개합 6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수학 미적분 기하에 한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학생이고 영어 2등급 정도 나온다면, 그런데 학종을 준비 못했다면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 전형으로 이런 학과를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신 3등급 때다. 그리고 수학 미적분 기하를 포함해서 이 2개 합 5는 좀 어렵다. 그러면 학종을, 그리고 학종은 또 준비를 했다 그러면 학종으로 가면 맞겠죠. 2개 합 6.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최근 몇 해 동안 가장 경북대 진학하기가 올해가 가장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저 기준 충족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올해가 경북대에 합격하는데 절호의 기회다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특히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여러분에 맞게 맞춤형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